이제 요정 뉴스라고 요즘 정치 뉴스 항상 먼저 짚기로 했는데 3주 간격이어서 뭐 그렇게 또 큰일이 3주 안에 그렇게 많이 일어날까 했는데 오늘 바로 당일에 또 난리가 한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축사,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이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대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말을 했고요. 아, 저는 믿겨지지가 않았거든요. 저도 그거 유튜버가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저 순간적으로 채팅으로 내가 사이버 레카들의 대통령을 뽑았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든 것은, 야, 이렇게 무식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너무 천박하다. 그 다음에 너무 유치하다. 지금 현실 인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예요. 북한 핵으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이제 당근책이고 하나 채찍이 있는데, 그 중에 옵션 중에 하나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법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국가 분자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간첩이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하는 자유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대통령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거 그 꼴통들이나 하는 얘기를 갖다 대통령 입에서 들을 거라고 나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에서는 혹시 가끔가다 또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가 사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라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뭐냐면 당수가 아니에요. 당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다 대변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대변하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미국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근데 앉아가지고 탁 하면 저쪽 반국가 분자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냥 기본 상식이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고, 또 황당한 건 바로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33명의 의원이 종전선언국 해야 된다고 좀 사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반국가 분자가 이게 미국 의회에까지 침투한 거냐? 이게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근데. 침투 당했다. 하긴 그 머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알았는데 이런 내가 몰랐거든요. 야, 이건 좀 심하다. 저는 충격받았어요. 야,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그런 또라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지.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고 현실에서 봉 떨어져서 자기가 이념적인 어떤 판타지 세계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맨날 보니까 자기 욕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다 유튜버거든. 그거 유튜버. 그 안에서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메아리 효과라 해서 방에서 막 하게 되면 자기 소리만 들리거든. 그러면 그 자기가 일종의 관념론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안에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 되는 거고, 종전선언 얘기하는 건 반국가 분자가 되는 거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주사파들로 빨갱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식의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 현실이 아닌데 그런 식의 망상에 빠져버린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이제 정책이 나와버리면은 피곤해지는 거고. 게다가 이제 밀어붙일 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개인적 불행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머릿속을 저렇게 똥으로 채우고 살아가는데 그건 개인적 불행인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이제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뽑혔으니까 그렇잖아요. 선출로 뽑혔으니까 잘하길 바랬어요. 나도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에 또 정부를 또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 정부기 때문에 처음 얘기했던 그 공정과 상식이란 이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결국 승복하게 되길 바랬어요. 그렇잖아. 이제 뽑았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사람들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혐오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에 대통령도 같이 푹 빠져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평범한 생각하는 어떤 뭐랄까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랄까 이런 분들까지도 이제 다 학을 떼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금 대통령 본인의 그 발언만 문제인 게 아니라 그 대통령실이나 뭐 여기저기서 일하는 분들의 발언마저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뭐 좌편향 인사들을 다 이렇게 조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올라온다든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된 사람들이 그것도 고위공직자로 이렇게 후보가 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거와 대해서 어떡하지? 이게 네. 전체적으로 그룹들이 이제 내 처음에 취임했을 때부터 계속 내가 지적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대통령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게 대통령실 같지가 않아. 극우 부대를 같았거든. 그래서 계속 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노골화돼가지고 그게 된 건데 재밌는 건 주목해야 될 게 이제 그거예요. 문재인은 간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70%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정상이 70%고 이 30%가 지들이 비정상인데 자기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물구나무 서 있는데 물구나무 서놓고서 사람들한테 니들 왜 물구나무 섰냐고. 세상에 뒤집어진 걸. 왜 그렇게 힘들게 서 있는지 모르겠거든. 그 정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뭐랄까 교만하다, 시민들을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재수 없다 이런 거는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계몽하려고 계몽주의. 하고 뭐 교조주의 뭐 이런 말들이 사실 진보 진영에서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진보와 보수가 구분이 없는 시대로 그거는 조금 달라. 좀 건가? 뉘앙스가 다른 좀 달라요? 게 진보 애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사회과학도 공부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세상을 많이 아는데 일반 민중들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르쳐야 돼. 이런 거고요. 저 사람들은 약간 종교인가? 종교 같은 거야. 아직 예수님의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느껴봤는데 왜 그걸 못 느끼고 저렇게 살지? 뭐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들 세계에서 맨날 유튜브 보니까 그들한테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딱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야. 그거 안타까운 거지. 국민들이 그걸 몰라. 전도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약간 거기는 이제 사이비 종교 아. 생각을 해봐요. 방통위 그러면 사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앉혀야 되는 자리인데 이동관을 앉히잖아요. 절대 앉혀서는 안 되는 그 상극을 갖다가 거기다 앉히잖아요. 통일부 장관은 앉히는데 북한 흡수 통일하겠다 뭐 이런 사람을 거기다 앉혀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진실화해위원장 있잖아요. 거기서 제주도 4.3 진압은 정당했다 이런 사람들 거기 앉히고 그냥 기본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걸 나날이 깨닫는다. 이걸 딱 보면은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전도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들 세계관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우경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더 화가 난다 해야 되나?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문구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오늘 대통령의 축사 구절마다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가 연이어 터져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이 축사를 마치자 참석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를 보내며 대통령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의지의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굉장히- 부흥회 가면은 다 그래요. 성령이 오셨네 이러는 거잖아.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원래 부흥회는 심령 부흥회 하는 건데 우익들. 좀, 그걸 뭐 잘. 전 좀 무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 국정 운영이 무난했으면 이제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거기서는 막 은혜 받는데 그런 장면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밖에서 딱 보면 어이씨 이러는 거지. 요즘 보면 그 뭐 보통 소위 얘기하는 그 진보와 보수, 뭐 좌파 우파가 생각이 뭐 달려서 다른데 굽히질 않아서 이렇게 싸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좀 무난했으면 좋겠다. 제가 막 저의 뭐 정책을 원안으로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그런 문제가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옛날에 봐왔던 그냥 옛날이어도 되니까 그 보수의 모습, 무난한 모습을 좀 보고 싶다. 그런 지금 생각을 이제 좀 거의 극우가 하고 싶어요. 돼가지고. 네. 또 짠할까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게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들도 저런 발상법이 이게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옛날에. 예? 국론은 통일이 돼야 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국가 반역자들이고, 내부의 불순분자들이고, 그 다음 나라가 발전하겠다면 이들을 척결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이잖아요. 그 70년대, 80년대까지 그 사고방식 그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쪽에서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쪽은 또 그 운동권적인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사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니까 하나는 민족주의 또는 집단주의고 이쪽은 국가주의란 그 집단주의란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말은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쪽에서 떠드는 민주당에서 떠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민주주의라기보다 사실 인민민주주의적인 이런 데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쟤들이 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옛날에 그 독재 정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권위주의 여기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런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가치 전쟁을 하고 있고 저쪽에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저쪽에 권위주의 정권과의 세력이 뭐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당신이 권위주의야 지금. 그 어느 유튜버가 그런 얘기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다. 아니,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일단은 뭐 쉽게 말하면 바보거든. 우리 같은 나라가 가치 외교를 한다는 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같은 애들이 자기 왜 이해관계를 갖다가 감출 때 쓰는 게 이제 가치 외교거든요. 가치 외교라는 건데 걔네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걔네들 실리를 얻잖아. 겉으로는 가치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실리를 얻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완장차고 설쳤는데 딱 나갔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국무장관 중국하고 보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또 외무장관 보내고 그다음에 기시다는 앉아서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그래서 경제적 완장차고 나선다면 바보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갖다 잘했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외교의 그 급을 올렸다라고 자화자찬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부흥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거기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국격을 올렸습니다. 뭐 외교에 뭐 이거를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그렇죠. 볼 그렇게 때는 하다가 이제 예. 뒤에 아무도 안 남게 되겠죠. 막 미국 뒷배를 믿고 이렇게 막 했는데 뒤돌아보니 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벌써 뭐 EU에서는 벌써 디커플링 네. 아니라 디리스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EU가 틀어버리고 미국도 벌써 틀어버리고 혼자서 막 이러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요.